자, 이제 공통수학 이제 세 번째 단원 경우의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풀 때 가져야 될 태도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그 경우를 막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케이스를 분류할 때 빠지는 경우가 없는지 잘 생각하시고요. 그 각각의 분류된 케이스를 우리는 정확히 계산을 해서 겹치지 않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경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를 내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래. 그러면 앞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면 색깔이 다르다. 이 두 개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태도는 이거 10 이상인 거 보자마자 5, 6, 5, 5, 6, 6 이런 거 다 되네.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를 분류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여기를 보는 거야. 합이 10 이상이야? 근데 주사위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12가 합이 가장 큰 게 10이니까 1번 합이 얼마일 때 10일 때 2번 합이 얼마일 때 11일 때 3번 합이 12일 때 요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고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세야 되는 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산을 하시면 돼. 합이 10이 되는 주사위는 4, 6, 6, 4, 5, 5. 자, 합이 11이다 그러면 5, 6, 6, 5. 자, 합이 10이면 6, 6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른 경우야. 왜냐하면 색깔이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파란색이 4고 빨간색이 6인 거랑 그 반대인 경우는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요거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경우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했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마지막에 계산만 해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총 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배우긴 했어요. 합의 법칙이란 뭐냐면 그냥 더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더하냐? A 또는 B, A이거나 B. 그러니까 A랑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경우일 때 그때는 그 2가지 경우를 더한다. 곱의 법칙은 A, B가 동시에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각각의 경우를 곱한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걸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은 일단 케이스를 분류하시라고.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이런 2가지 경우가 있고 이 이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잘 분류했고요. 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고요. B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인데 A에서 D로 가는 게 이게 B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둘을 뭐한다? 곱한다. 그 다음 A에서 C 갔다가 D 가는 거는 2 곱하기 2니까 자, 그럼 요거는 6, 요거는 4. 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법칙 쓴 거예요? 요거 각각의 케이스를 계산할 때 곱의 법칙을 쓴 거야. 연달아 일어나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D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6이랑 4를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왜 더합니까?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야. 분리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니까 이거는 합의 법칙을 쓴 거야. 자, 필수형 1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1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 자, 그럼 케이스 분류합시다. 1번 3의 배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5의 배수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케이스는 분류했지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이 2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나중에 한 번을 빼줄 거야. 여기 앞에서 했듯이 겹치면 안 돼요. 계산할 때.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세냐? 3, 6 쭉쭉쭉쭉쭉 해서 99까지인데 이거를 무작정 다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면 돼요. 3이 3 곱하기 1, 6이 3 곱하기 2, 그 다음은 3 곱하기 3. 그럼 얘는 3 곱하기 33이지. 그러면 요게 결국 1, 2, 3 해서 33, 1부터 33까지 세는 거랑 똑같아. 그럼 요거 33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5, 10 쭉쭉쭉 해서 100까지 갈 거고요. 5 곱하기 1, 5 곱하기 2, 얘는 5 곱하기 20일 테니까 1부터 20까지 얘 20개.
그래서 3의 배수랑 5의 배수는 각각은 33개, 20개인데요. 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어떤 배수? 그렇죠. 15의 배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5의 배수까지는 계산해 주셔야 돼. 15의 배수는 15, 그 다음 30 쭉쭉쭉 가서 15의 배수면 15 곱하기 6, 즉 90까지죠. 그러면 요거 6개가 지금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가 중복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33 더하기 20에서 6개는 지금 위에도 셌고 아래도 셌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빼줄게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47 이렇게 되겠네. 자, 2번 10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 10의 자리 숫자는 4의 배수, 세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6의 약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6 총 4가지의 경우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4의 배수니까 4, 8. 왜냐하면 여기는 10을 넘어가는 숫자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2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 우리가 홀수를 구분할 때는 요 맨 끝자리가 어떤 수가 되면 돼? 홀수가 되면 돼. 그래서 1, 3, 5, 7, 9 요 5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가 지금 연달아서 일어나야 돼. 이거도 그렇고 10의 자리 숫자도 그래야 되고 여기도 그래야 되니까 연달아 일어나야 돼. 곱의 법칙.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총 40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런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설마 다 전개하지는 않을 거고, 자, 봐봐. 이거 우리 전개할 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쪽 문자 2개고 이쪽 문자 2개가 서로 만나니까 총 2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서 4개의 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도 3개, 여기서 2개가 있으니까 이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총 6개의 항이 생겨.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게. 이 4랑 6을 과연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항이랑 여기서 항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당연히 곱하면 안 되죠. 연달아 일어날 때나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4개, 여기서 6개. 그래서 총 10개가 생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2번 약수의 개수인데요. 우리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잠깐 복습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72는 8 곱하기 9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고, 그럼 요거를 요렇게 4개의 칸, 요거를 3개의 칸이어서 총 12개가 나오고요. 그 12개는 여기다 1, 여기다 1씩 더해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됐던 거였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표를 안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요렇게 4개의 약수를 갖는 거고요. 3의 제곱이라면 1, 3, 3의 제곱 이렇게 3개를 갖는 거야. 즉 여기서 한 개 선택하고요. 여기서 한 개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4 곱하기 3을 해서 그 12개의 조합이 총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럼 240부터 소인수분 해볼게요. 240은 8 곱하기 30이고요. 16 곱하기 15네요. 그러면 2가 4개, 3이 하나, 5 하나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말은 2가 4개라는 거는 1, 2, 2제곱, 2 세제곱, 2 4제곱 총 5개의 선택권이 있고, 여기서는 1, 3 2개의 선택권, 마지막은 여기는 1, 5 여기도 2개의 선택권.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총 20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고등과정에선 어떤 것도 나오냐면 그 중에 짝수의 개수, 그 중에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했던 방식을 하면 이제 잘할 수 있어. 자, 짝수의 개수, 짝수가 되려면 2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5라고 하면 안 되지. 5라는 거는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어야 2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가지는 거니까 짝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짝수가 되려면 2는 무조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를 골랐어야 돼. 4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는 뭐 상관없어. 2 곱하기 2. 그래서 총 짝수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3의 배수도 쉽죠.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라는 숫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가지의 선택권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5개, 여기는 무조건 하나.
얘 골랐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상관없어. 2개. 3의 배수는 10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3번.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지금 문자가 3개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원래라면 절대 못 풀지만 이런 정수 조건을 주면 풀 수 있다. 여기 앞에서 배웠던 부정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그걸 만족시키는 x, y, z 순서상.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0 포함이에요. 요거 체크하시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무작정 그냥 어떤 조합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자, 개수가 큰 항부터 대입을 하면서 찾을 거야. 지금 x, y, z 중에 y가 5로 제일 크죠? 그러면 y가 얼마일 때부터 시작을 하냐? 제일 작은 여기 의미 아닌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죠. 0일 때 요게 1번. 그럼 y가 0일 때는 x 더하기 4z가 12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그럼 요때도 우리가 x, z의 순서상을 찾을 건데 z부터 좀 찾으면 되겠죠? 0, 12. 그 다음에 z가 1일 때. 자, 왜 z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래야 숫자가 팍팍 줄어. 자, 1, 8.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0. 까지 해서 y가 0일 때 xz가 가능한 순서상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y가 1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4z가 7이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xz의 순서상을 찾아보면, 자, 역시나 z가 더 크니까 z가 0일 때 x는 7, 그 다음 z가 1일 때 x는 3, 그리고 z가 2일 때는 이제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2가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갑시다. 세 번째, y가 2일 때 그러면 여기 2일 때니까 x 더하기 4z가 2가 되면 되겠죠? x 더하기 4z가 2. 자, 그럼 요때도 x랑 z의 순서상이 0,2, 2,0 하나밖에 없겠죠?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요때 한 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0 생각해서 순서상이 4개, 2개, 1개 해서 총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4번.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자, 일단 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500원짜리가 지금 3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을 때, 자, 일단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 3개가 있지. 그럼 나는 500원을 하나만 낼 수도 있어. 500원을 2개만 낼 수도 있고 3개를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000원 쪽. 자,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으니까 1000원짜리만 하나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는 같이 섞어서 낼 수 있겠죠.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한 장에 여기서 2개. 1000원짜리 한 장에 3개에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7가지예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봐봐. 여기서 500원짜리 2개에서 1000원인 거랑 1000원짜리 한 장 냈던 거랑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거기서 하나 요거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3개 냈을 때 1,500원이랑 하나 내서 1,500원이랑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경우가 겹치니까 우리가 요거 2개를 날려서 지불하는 금액은 5가지. 이렇게 세는 게 요 2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방법과 금액의 수. 자,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지금 500원짜리 2개를 만들어서 이거랑 중복이 되죠. 그런 경우는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하면 되는데, 그냥 1000원짜리 하나가 어차피 금액의 입장에서는 5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500원짜리가 5개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겹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에서 1000원, 1500원, 그럼 이건 아니고 얘도 500원짜리 4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원, 이것도 500원짜리 5개라고 생각하면 2,500원. 이런 식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환전을 해서 우리가 풀겠다. 자, 그럼 위에서 배운 대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지불하는 방법은 쉽다. 500원짜리가 3개 있어. 그럼 나한테 500원을 낼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죠. 안 낸다. 그 다음에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총 4가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요. 1000원짜리도 안 낸다. 그 다음에 한 장 1개 낸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은 그 동전 뭐 화폐의 개수에다가 1을 1씩 더해서 그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아까는 7이었는데 왜 1을 빼야 되냐면 여기서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거, 안 내는 거는 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의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방법의 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고 마지막에 하나 빼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지불하는 금액은 언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 화폐 500원짜리 두 개에서 1000원짜리랑 이게 겹쳐질 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환전을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나는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하나를 그냥 500원짜리 5개로 보고 문제를 풀자. 그럼 500원짜리 5개면 나한테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안 낸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4개 낸다, 5개 낸다. 총 6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내는 금액은 하나 빼야 돼서 5가지, 이거는 7가지. 이렇게 위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100원짜리 2개, 50원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다. 자, 그때 지불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액의 수를 각각 구해야 되네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자, 여기다 1 더해서 3, 1 더해서 3, 1 더해서 4. 자, 근데 하나 빼야 돼. 왜?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는 그거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9, 3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35 구했고, 자, B를 구할 때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좀 귀찮지만 뭘 해야 된다? 환전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떨 때 환전을 하느냐면 금액이 겹쳐질 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50원짜리 동전 2개를 만들어서 100원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겹쳐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겹쳐지는지 보자. 10원짜리 3개가 있죠. 이거 가지고 50원짜리랑 겹쳐질 일은 없으니까 자, 다 전부 다 10원짜리를 환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작은 단위인 50원짜리 2개로 환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50원짜리가 4개. 그죠? 그래서 총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고 6개 있다고 생각하고 10원짜리는 원래대로 3개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하시면 되는 거다. 아까도 했지만 중복되는 경우 그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 이거랑 이거 있어. 그러면 7, 이거 4. 거기서 안 내는 거 하나 빼시면 되고 2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형 5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색칠하는 방법은 일단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쪽부터 칠하는데 크게 이게 쉬운 버전이랑 어려운 버전이 있어. 어려운 버전은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서 어려운데 요거 하나 지금 연습하면서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렇게 색깔들을 정해놨고요. 요걸로 칠할 건데 중복해도 상관없대요. 근데 인접한 영역, 즉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된대. 자, 그럼 일단은 A, B, C, D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이웃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게 A거든요. 그래서 A부터 먼저 칠할게요. 자, A는 이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되니까 5가지 경우가 있어. 자, 근데 5라고 썼다는 거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초록색을 여기다 칠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B는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A랑 인접하기 때문에 초록색을 제외한 여기 4개의 색깔 중에 칠해야 되니까 여기는 4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는 검은 색깔로 칠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를 칠할 건데 C는 지금 얘랑도 겹치고 얘랑도 겹치니까 요 두 색깔이 빠져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서 3.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선생님 여기는 2, 1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 여기는 A랑 C랑만 안 겹치면 돼. 즉 초록색이랑 파란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3이 나오는 거고 뭐 검은색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요거랑 요거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쉬운 버전이에요. 케이스를 분류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자, 다음 2번. 요게 어려운 버전인데 5개의 영역을 3개로 칠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뭐냐면 자, A, B, C, D 중에서 여기가 지금 C, D, B랑 많이 근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칠합니다. 3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3 쓰고 그리고 B는 2, 그리고 C는 얘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2, 여기도 이거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2, 그럼 마지막 여기는
얘랑 얘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두 개 색깔을 빼서 1. 그래서 3, 2, 2, 2, 1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왜 틀렸는지 지금 요걸로 설명을 해줄 건데 A에 3이라고 쓰는 거는 맞습니다. 뭐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럼 검은색을 편의상 칠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검은색 빼고 두 개가 오는 게 맞으니까 파란색을 칠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B는 문제 없고, 자, C도 검은색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빨간색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도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D도 두 개가 오는 게 맞죠. 왜냐면 자, D는 C랑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인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제외한 요 두 색깔이 올 수 있어서 두 가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을 한번 칠해 볼 거고, 여기는 빨간색을 한번 칠해 볼게.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마지막 2를 칠할 때 여기가 1이 될지 2가 될지 몰랐다는 거야. 왜? 2랑 인접한 영역이 지금 C랑 D인데 C랑 D가 이렇게 다른 색깔일 때는 한 가지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 왜? C랑 D는 인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려운 버전인 거고, 이 어려운 버전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경우를 나눠야 돼. 자, 첫 번째 C랑 D가 같은 색깔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C랑 D가 다른 색깔일 때. 그래서 요렇게 어려운 버전은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 것이다. 자, 요거에 대한 풀이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C랑 D랑 같은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A부터 먼저 칠하는 건 동일해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B 2 맞고요. 그 다음에 C도 두 가지죠. 자, 여기에 근데 C에다가 2를 썼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색깔을 하나 골라서 칠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D는 이 색깔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D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요. 그냥 그 칠한 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랑 D랑 같은 색깔이야. 뭐 둘 다 여기 지금 검은색이에요. 지금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갔어. 그럼 2는 검은색 빼고 나머지 두 개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 이렇게 같은 색일 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다른 색일 때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3, 2, 3, 2, 2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C랑 D랑 다른 색깔인데 D는 원래는 A랑만 인접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색깔인데 지금 경우를 우리가 얘랑도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랑도 다르고 이거랑 다르니까 얘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죠. D를 칠할 때. 그리고 마지막 2를 칠할 때는 이 색깔이 다른 색깔이야. 뭐 여기가 빨간색이고 지금 여기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여기도 한 가지 경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계산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냐? 4, 8, 24. 그 다음에 여기는 4, 3, 12. 그래서 1번, 2번 더하면 정답이 36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필수형 6번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일단은 다음과 같이 봅시다. A, B, C, D 네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책상에 뒤집어 놓고요. 임의로 한 장을 집었을 때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명함을 집는 경우의 수. 자, 보통 문제는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을 해야 돼. 특히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내가 이미지화를 해서 좀 이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가져온 거야. 지금 A, B, C, D라는 각각 4명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다시 했을 때 각자 다 다른 경우를 골라야 돼. 이제 A는 B, B는 C, C는 D, D는 A처럼 이런 경우를 이제 세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는 끝났으니까 사진은 지우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A, B, C, D인데 A는 자기 거 빼고 B, C, D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B도 자기 거 뽑지 말고 3개 뽑으면 되고, C도 자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고배 법칙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면 이 세 가지라는 거는 B, C, D 중에 하나 고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얘도 3이라고 썼다는 거는 A, C, D, 여기도 C면은 뭐 A, B, D인데 지금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A는 자기 명함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는
수영도를 이용하는 건데 규칙성이 없어요. 즉 고배 법칙 같은 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나뭇가지 뻗듯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규칙성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 경우의 수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그냥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세는 것. 그래서 한번 세보는 거예요. 자, A가 명암을 뽑을 수 있는 게 B, C, D니까 요거 소문자로 좀 쓸게요. B, C, D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B를 뽑았어. B 거를. 그럼 지금 남은 게 A, C, D예요. 그러면 B는 선택할 수 있는 게 A, C, D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야. 자, 만약에 B, A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A, B가 서로의 것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C, D가 남았으니까 얘도 서로 반대를 뽑아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 C야. B, C. 그럼 A, D 남았어. 근데 얘가 D를 자기 걸 뽑으면 안 되니까 얘가 D, 얘가 A. 그 다음 B, D예요. B, D. 그럼 A, C 남았어. 그럼 얘가 A 뽑고 얘가 C를 뽑았어야지. 그럼 요 경우 이제 클리어 했고요. 다음 A가 C를 뽑았을 때 A가 C를 뽑았어. 그러면 지금 A, B, D에 대한 명함이 남았으니까 얘는 근데 B는 자기 거 못 뽑잖아. 그러니까 A 하나, D 하나. 그럼 여기 또 해봅시다. 만약에 CA예요. CA. 그러면 BD 남았지. BD. 그러면 얘가 D, 얘가 B. 그 다음에 CD야. CD. 그러면 AB 남았네. AB 남았으니까 이때는 뭐 A, B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BA여도 상관없다. 또 여기서 또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일 때 얘가 D다. 그러면 지금 A, B, C 남았어요. A, B, C 남았으니까 얘가 A 아니면 C를 뽑아야겠네. A 하나 C 뽑고 자 DA를 뽑았다. DA 그러면 B, C 남았어. 그러면 B가 여기고 여기가 C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B 남았어. 그럼 여기도 이제 상관없죠. A, B 아니면 BA.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총 가지만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9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수영도, 나뭇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 이 경우는 규칙성이 없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직접 세줘야 한다.